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30대 또 술 마시고 차 몰다 도주 법정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과속 질주하며 도망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9 단독 김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39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시속 140여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도주해 하마터면 큰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비틀거렸으며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죽어버리겠다. 구속시켜달라며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3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로 볼 수 없다. 이미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쟁점이나 법적 책임을 일단 보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과거에 행정적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횟수는 2006년 6월 1일부터는 형사처벌의 문제에서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적용을 하는 것이고, 면허 취소 2년 이하 그 다음에 결격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행정처분과 관련한 것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건에 한해서 음주운전 횟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언론 보도되어진 워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 3차례 적발됐고 벌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걸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모든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까지 포함해서 측정 거부까지 포함해서 4번이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입니다.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취소이고, 이 2년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남은 형사처벌의 문제인데, 언론 보도에서는 대부분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일단 보면 여기서 법정 구속되고 형 선고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일단 약식으로 가지 않고 공판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죠. 정식 재판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횟수는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 측정 거부까지 포함해서 이번이 4번째라는 것이고, 과거의 전력 3번째는 2008년이 처음이라는 것이고 2019년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이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그래서 벌금형이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300에서 500만 원. 그리고 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죠. 이게 최근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이미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음주운전 3회에서 1차에서 벌금, 2차에서도 벌금, 3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게 2019년이고 집행유예가 2년이기 때문에 이거에 보면 집행유예 기간이 뭐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경찰에서 측정 요구를 했더니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거부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일단 벌금형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또 할 수도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동종의 범죄인데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할 가능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럼 남은 것은 당연히 징역형의 실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만약 상담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측정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이 네 번째이고 그래서 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관련한 네 번째 이번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 건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 언론 모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 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